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75세면 이제 다 내려놓을 나이야. 그 나이에 건강하면 그게 어디야? 더 바라는 건 욕심이지.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75세인데도 어떤 분은 혼자 외출하고 약속을 잡고 다음 달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큰 병이 없어도 하루하루가 버겁고 미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차이는 운도 아니고 유전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미 몸과 삶에서 드러나는 장수 체질의 신호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신호들이 병원 검사 결과가 아니라 일상 속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런 아주 작은 차이들이 75세 이후의 인생 길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아직 내가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장수 체질의 입구에 서 계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중 모두가 아니라 몇 가지만 해당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은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길고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75세가 넘었는데도 이 10가지가 보인다면 이미 장수 체질이라 말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수 체질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돈도 병원 기록도 유전자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질문 하나입니다. 1. 아직도 혼자서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먹을지 정하고 어디에 갈지 판단하고 필요한 일을 스스로 처리하십니까?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뇌는 정상적으로 협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수 체질의 가장 분명한 신호는 독립적인 일상 유지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청소를 못해도 괜찮고 요리를 매번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괜찮아요. 자식이 다 알아서 해줘요. 물론 도움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장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빠른 의존은 몸과 뇌의 속도를 급격히 늦춥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한다.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처리한다. 귀찮아도 몸을 먼저 움직인다. 이 귀찮음을 이겨내는 힘이 사실은 노년의 생명력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서 일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 판단력, 근력, 균형 감각, 의욕,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직 혼자 생활 가능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찮아서 움직임이 줄었다. 결정하는 일이 피곤해졌다. 누군가 대신 해주길 기다리게 됐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일상을 내려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장수 체질은 몸이 좋아서 독립적인 게 아니라 독립적이어서 몸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금 느려도 조금 불편해도 그걸 놓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장수 체질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혼자서 일상을 유지하는 힘은 사실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이제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관절 상하면 더 큰일이지. 하지만 장수 체질에서 말하는 움직임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 하루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가? 장수 체질의 두 번째 신호는 일부러 운동하지 않아도 하루에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가입니다. 장 보러 직접 나간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이라도 쓴다. 집 안에서 자주 일어나 움직인다. 이런 행동이 의식적으로 운동이라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0세 이상 장수 노인들 중 헬스장을 다닌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걷고 집안일을 직접 하고 몸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장수 체질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요. 이 말이 잦아지기 시작하면 몸은 빠르게 속도를 줄입니다. 움직임은 필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유지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 체질의 움직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짧다. 오래 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주 한다. 하루에 여러 번입니다. 셋째, 생활 속에 섞여 있다. 운동 시간으로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로 이불을 정리한다. TV 보다가 광고 시간에 일어나 물을 마신다. 통화하면서 서서 걷는다. 이건 사소해 보이지만 근육과 관절, 균형 감각을 계속 깨워주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장수 체질에서 멀어지는 신호도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움직이기 전에 먼저 귀찮다. 하루 걸음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정지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몸은 사용하면 유지되고 멈추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는가? 운동 여부보다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장수 체질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쉬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루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장수 체질의 중요한 조건을 갖추고 계신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독립적인 일상과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먹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생명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3. 식욕이 살아있는가? 장수 체질의 세 번째 신호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밥이 맛있습니까?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느끼는가?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가? 먹을 때의 맛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아주 중요한 장수 신호를 갖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입맛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많이 안 먹어도 되지.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오해가 있습니다. 식욕 저하는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노화가 가속되는 시작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은 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후각과 미각, 호르몬, 감정 상태,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식욕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노년기에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인 이유입니다. 장수 체질의 분들은 많이 먹지 않아도 제때 꾸준히 먹습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 식사 시간을 대충 넘기지 않는다. 배고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 습관이 근육 감소와 면역력 저하를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욕이 살아있다는 것은 폭식이나 과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보다 리듬, 자극보다 균형, 유행보다 몸의 반응. 장수 체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먹을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반대로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가 고픈 느낌이 거의 없다. 귀찮아서 식사를 미룬다. 혼자 먹는 게 싫어서 안 먹는다. 이건 입맛 문제가 아니라 생활 에너지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합니다. 배가 고프면 드십시오. 조금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먹는 걸 미루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년의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식욕이 살아있다는 건 몸이 아직 계속 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신호가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장수 체질입니다. 잘 먹는 힘이 남아있다는 것은 몸이 아직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4. 잠이 회복이 되는가? 장수 체질의 네 번째 신호는 잠을 얼마나 오래 자느냐가 아닙니다. 자고 나면 좀 나아졌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은가? 자고 나면 몸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가? 전날의 피로가 완전히는 아니어도 줄어드는가? 이 느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아직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잠의 길이가 아니라 잠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워는 있는데 깊이 자지 못한다. 자고 나도 더 피곤하다. 낮잠이 밤잠을 대신해버린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회복이 아니라 소모가 누적됩니다. 장수 체질의 분들은 잠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눕는다. 억지로 오래 자려 하지 않는다. 낮잠을 짧게 조절한다. 잠을 도망이 아니라 정비 시간으로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은 면역력, 기억력, 감정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무너지면 짜증이 늘고 입맛이 떨어지고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즉, 잠은 단독 문제가 아니라 장수 체질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이 한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잠으로 회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버티고 있는가? 이 차이가 노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아직도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잠든 후 몇 시간이라도 깊게 잔다. 아침 햇빛에 눈이 떠진다. 밤과 낮의 구분이 분명하다. 이건 몸속 시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을 줄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잠을 이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잠이 회복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장수 체질의 네 번째 조건입니다. 잠이 회복으로 작동할 때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안정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5.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가? 장수 체질의 다섯 번째 신호는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감정에 오래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화가 나도 오래 끌지 않는다. 우울한 날이 있어도 일상을 유지한다. 사소한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이미 감정 회복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감정이 무뎌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힘이 남아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수 체질의 분들은 기쁨도 느끼고 서운함도 느끼지만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기복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체 상태의 반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예민해지고, 영양이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활동이 줄면 의욕이 감소합니다. 즉, 감정의 안정은 몸이 아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수 체질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갈 일이지.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지. 이 말들은 포기가 아니라 정서적 유연성입니다. 반대로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폭발한다. 이유 없이 자주 가라앉는다. 감정이 하루 종일 이어진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체질의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감정을 조절하려 애쓰는가 아니면 감정에 끌려다니는가? 이 차이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감정 기복이 적다는 것은 삶에 무감각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받아들이는 힘이 더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힘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장수 체질입니다. 감정이 안정된다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늘 사람과의 연결이 있습니다. 6. 사람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는가? 장수 체질의 여섯 번째 신호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 남아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있는가?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가? 며칠에 한 번이라도 사람 목소리를 듣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실 수 있다면 아주 중요한 장수 조건을 갖추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인간관계야? 괜히 신경 쓰느니 혼자가 편해.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 체질에서 중요한 건 고립이 아니라 선택된 거리입니다. 장수 체질의 분들은 관계를 억지로 늘리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완전히 끊어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단골 가게가 있다. 얼굴 아는 이웃이 있다. 전화 한 통이면 이어지는 관계가 있다. 이 작은 연결들이 외로움을 막고 뇌와 감정을 깨워줍니다. 반대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며칠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연락 오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없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거나 귀찮아졌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울증 위험, 인지 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 이 모든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도 노년기의 고립을 하나의 질병 위험 요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할수록 좋습니다. 부담 없는 관계, 에너지 소모가 적은 관계, 그런 연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늘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완전히 끊지는 마십시오. 그 선택이 노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장수 체질의 중요한 조건을 갖추고 계십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유지되는 데에는 공통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대해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 새로운 것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가. 장수 체질의 일곱 번째 신호는 새로운 것을 잘하는가가 아닙니다. 아예 닫아버리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새로운 방식에 무조건 반발하지 않는가. 한 번쯤은 시도해 보려는 마음이 남아있는가. 이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뇌는 아직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옛날 방식이 제일 편해. 이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태도입니다. 그건 아예 안 해. 난 그런 건 못해. 이렇게 문을 닫는 순간 뇌는
더 이상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장수 체질의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 한 번은 해봐야지.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지. 이 말들의 공통점은 유연성입니다. 배우려는 의지보다 거부하지 않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90세가 넘어서도 장수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쓰지는 않아도 새 음식이 나오면 한 숟갈은 먹어보고 새로운 장소를 완전히 피하지 않습니다. 이 행동들은 뇌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대로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를 끊는다. 귀찮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한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인지적 폐쇄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늙고 거부하면 더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장수 체질에서는 정답을 맞히는 능력보다 열어두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처음 해본 게 있었습니까? 크든 작든 이 질문에 답이 있다면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젊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태도가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장수 체질입니다. 새로운 것을 완전히 닫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감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직 역할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8. 아직 쓸모 있다고 느끼는가? 장수 체질의 여덟 번째 신호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작은 부탁이라도 맡고 있다. 스스로를 짐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 감각이 남아있다면 아주 강력한 장수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쓸모 없어졌지. 하지만 이 말은 사실 상황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 체질의 분들은 크게 인정받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쓸모감은 정신적인 만족을 넘어서 생리적인 영향까지 미칩니다. 면역 기능, 우울 위험, 인지 기능 유지, 이 모든 것에 내가 필요하다는 감각이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작은 역할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서 정리 담당을 맡는다. 식물이나 반려동물을 돌본다. 동네 사람의 안부를 챙긴다. 이 역할들이 삶의 중심을 붙잡아 줍니다. 반대로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괜히 내가 나서서 없어도 상관없겠지. 나는 이제 끝이야. 이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스스로 줄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장수 체질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큰 역할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쓸모를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아직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삶을 계속 이어가려는 힘을 이미 갖고 계신 겁니다. 이 힘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분명히 장수 체질입니다. 아직 쓸모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잘합니다. 바로 자기 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9.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가? 장수 체질의 아홉 번째 신호는 몸이 강한가가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아프면 참지 않는다. 피곤하면 속도를 줄인다. 이상을 느끼면 바로 확인한다. 이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몸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다 아파.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하지만 장수 체질의 관점에서는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노년기의 건강 문제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시된 신호가 쌓인 결과입니다. 장수 체질의 분들은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는다. 참는 것을 미덕으로 삼지 않는다. 병원을 미루지 않는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다는 것은 겁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은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속도를 줄일 줄 압니다. 반대로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픈데도 괜찮다고 넘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찮아한다. 병원 가는 걸 계속 미룬다. 이건 강인함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적이 아닙니다. 귀찮은 존재도 아닙니다. 몸은 여러분을 오래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신호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장수 체질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독립적인 일상, 자연스러운 움직임, 살아있는 식욕, 회복되는 잠, 안정된 감정, 끊기지 않은 관계, 다치지 않은 태도, 쓸모감, 몸의 신호를 듣는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기준이 있습니다. 10. 내일을 전제로 살고 있는가? 장수 체질의 10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함께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일 할 일이 있다. 다음 주 약속이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이 세 가지만 남아 있어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아직 삶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앞으로 뭐가 있겠어. 하지만 장수 체질의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이지. 다음엔 그걸 해봐야지. 이 말의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내일을 전제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목표를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먹을 음식을 생각하고 다음 산책 시간을 떠올리고 다시 만날 사람을 마음에 두는 것. 이 아주 작은 계획들이 삶을 앞으로 끌고 갑니다. 실제로 장수 노인들을 보면 이런 특징이 분명합니다. 달력을 본다. 날짜를 기억한다. 약속을 기다린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생존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이런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됐다. 아무 계획도 없다. 그냥 오늘만 넘기자.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미래의 끝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나이는 내일로 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지금도 내일을 전제로 하루를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장수 체질의 마지막 조건까지 모두 갖추고 계신 겁니다. 전체 클로징. 여러분, 지금까지 75세가 넘었는데도 이미 장수 체질이라 말할 수 있는 10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서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루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는가? 식욕이 살아있는가? 잠이 회복으로 작동하는가?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가? 사랑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는가? 새로운 것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가? 아직 쓸모 있다고 느끼는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일을 전제로 살고 있는가? 이 10가지 중 모두 해당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아직 남아있는가입니다.
장수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자기 삶을 놓지 않고 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그래, 이건 아직 내가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의 삶은 조금 더 길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속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오늘의 선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연결하고,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내일을 생각하는 것. 이 5가지만 지켜도 노년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후로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지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게 바로 장수 체질의 진짜 비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삶을 이어갈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